XSFM입니다. I, D, W, K. 안철수, 김한길, 김종인, 문재인, 박영선, 김무성, 이한구. 미디어에 하루에 1000번씩 등장하는 저 사람들이 253개의 선거구 300석의 국회의원을 다 뽑나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의 후보는 누구지요? 총선은 대체 누구를 뽑아 무슨 법을 어떻게 통과시켜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하는 선거인가요? 하다못해 총선이란 무엇의 약자죠? 타성에 젖은 미디어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선거의 의미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 XSFM 총선 특집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매일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둠1의 사운드 트랙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주의의 축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로 딱 30일 남았습니다. 약속 드린 적은 없지만 또한 이번만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기에다가 제작비도 부담되고 건강도 걱정되지만 아직도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또 XSFM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8일까지 평일 오후마다 모든 지역구, 모든 국회의원 및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XSFM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만들고 진행할 노동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선거 2014년에 할 때 방송 들으시고 그 알실 안 들어보신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께 고한오니 여전히 어려운 XSFM의 책임 프로듀서 더불어 UMC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거대 여당 환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참 거대 여당 정치인.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빼주세요. 지금 대본 찾고 있는데 대본이 안 보여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게 두면 저런 개그는. 아니, 대본이 안 나와가지고. 예, 거대 여당 환타입니다. 새누리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가끔씩은 이제 청취자의 의견과 반하는, 또 찾아보니까 괜찮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취자의 의견과 반하는 후보들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예, 제가 생각하는 저희 당이라고 볼게요. 됐어요. 예, 저희 당의 19대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역대 국회 중 가장 비효율적인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네. 지금 서비스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게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20분간 치시겠네. 이번에 저희 당은 반드시 6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해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빙의하지 마. 네, 박세 일가의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한구야? 거대 여당 진박 환타였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원래는 오디오북 소라소리 PD인데 아쉬운 대로 총선 방송도 시키게 됐습니다. 정의로운 국민의 유면상 PD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유면상입니다. 양당 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했어? 다 빙의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세요. 네. 하세요. 양당 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친노 패권주의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도 날 보면서 얘기해요. 친노 패권주의를. 네? 난 새누리당이야. 어디야? 더불어 어디 있습니까? 친노 패권주의 청산해야 돼요. 눈 보지 마. 지금 컷오프된 거 진짜 친노 아닙니다. 네. 가끔 성대모사까지 하면은 누굴 성대모사 해야 되죠? 양대 정당은 그렇죠. 네. 하여튼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총선에서 제1당 야당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국민의 편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유면상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소개 안 해요? 정의당. 정의당. 정의로운 유면상 PD를 다시 소개합니다. 정의당이 후보가 너무 없어지고 까먹었어요. 정의당. 후보 좀 내세요. 정의당, 일단 후보 저희 정의당은 말이죠. 정치 카페 들으세요. 정치 카페 들으시고요. 지금 머리가 약간 멈췄어.
예. 하여튼 그 소수 정당의 어떤 억울함 요번에 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맡은 국민의 정의로운 유면상 PD를 소개해드렸고요. 끝으로 2016년에 입사해가지고 XSFM의 대소사를 이미 맡아주고 있던 요즘은 팟캐스트의 작가 겸 엔지니어도 끌려왔습니다. 풀네임은 가자코리아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 선진화 공화기독 노동 녹색 민주 민중연합 복지국가 진리대한 통일한국 국민 한나라 무소속 김상조 기술행정관. 짧게 줄여서 김상조 기술행정관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XSFM 청취자 여러분. 말한다. 네. 생경하다. 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기술행정관이고요. IMFU 20년. 나 부산 표준어. 네. 부산어라고 하죠. 네. IMFU 20년 1%의 기득권에 공약을 준비. 저슬릴 거예요, 방송하면서. 이득을 위한 거대 야당과 무능하고 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야당. 야당이 차악이라면 저희가 맡을 무소속과 군소정당들은 땀 흘려 일하는 99% 서민들을 위한 최선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우 정당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분들도 1%는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네. 광고를 듣고 와서 선거 일정과 예비 후보자에 대한 간단한 오늘의 오버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닭.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이번 총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 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의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보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거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긴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라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스튜디오 숲 분당점의 포토그래퍼 권혜림입니다. 당신의 아이만이 가진 아름다움, 셀 수 없이 다양한 아이의 표정을 담는 저희의 노력을 슈베르트의 즉흥곡에 담아 들려드립니다. 기억은 기계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숲.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화이트데이에 듣고 계신 그것은 알기 싫다 총선 특집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버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부터의 선거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버뷰 선거 일정. 저희들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방송 말미에 유면상 PD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날짜가 지금부터는 3월 24일에서 25일까지 있을 후보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때까지는 정식 후보가 아닙니다. 네. 따라서 3월 25일까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후보들은 예비 후보지만 각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단수 공천 혹은 공천 확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3월 22일에서 26일 사이에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고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가 작성이 되고 선상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실 때의 타이밍에 맞춰서 신고돼야 되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는 군인입니다. 군인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이 있는데 이때 전역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재외투표소 투표입니다. 이것이 법상에서는 선거일 14일 전부터니까 3월 30일부터가 맞네요. 재투표소 투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보통 투표 시간보다 1시간이 좀 이르거든요. 이게 트릭인지 무슨 법상의 유권 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선거벽보가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3월 30일 전까지도 선거벽보를 만들어 놓은 곳들은 있겠지만 보통 법에서는 선거벽보는 일제히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플래카드 싸움을 워낙 아무렇게나 막 하다 보니 플래카드가 이미 걸려있는 것을 보시기도 하시지요. 잠시만요. 네. 누가 이렇게 숨소리가 커요? 환타님. 아, 환타님이세요? 저요? 네. 미안해요. 계속 뭐 이런 소리 나서. 네.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아이실엔 나도 6시에 잤어. 그 아이실엔 진짜 죽을 것 같아. 다스베이드 우리의 아버지가 한 명씩 꼭 앉아 있어요. 마사오 안녕. 아임요 환타. 자,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고 선상투표가 종료되는 날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의 방송도 사전투표 전까지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4월 13일이 본투표인 거 아실 것이고 저는 사실 사전투표하고 땡 할 거고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저 거대 여당 박시일과 환타께서도 사전투표 하시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요. 책 쓰러. 사전투표를 가급적 많이 활용을 해주십사 했던 게 저희들이 지난 지선 방송을 할 때도 비슷한 얘기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간단한 일정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 예비후보자 관련된 전체 숫자로 넘어가 보죠. 오버뷰. 현재까지의 후보 기록. 현재까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 수는 1,669명입니다. 최초 등록자 수는 1,743명이었지만 현재 사퇴 사망 등록 무효로 74명이 빠져서 1,669명이고 그 숫자는 3월 14일 현재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사망도 있어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예. 253개의 선거구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례대표 후보가 나오는 것은 3월 25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나머지 47개 자리를 놓고 싸울 후보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현재까지는 253개의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 수 1669명으로 6.6대 1.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 4.8대 1입니다. 6자리에 29명이 등록돼 있고요.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한 자리에 9명 들러붙어 있습니다. 성별비가 상당히 안 맞는 총선입니다. 현재까지 1669명의 예비 후보자 중에 남자가 1507명, 여자가 162명으로 거의 10대 1입니다. 연령도 좀 고령화된 것이 눈에 띄입니다. 나중에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총선의 매우 큰 특징은 아까 환타님하고 저 밖에서 얘기했죠. 하향식 공천입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이런 거 다 없어졌다! 거대 3당 모두 말이죠. 50대가 871명으로 절반 이상이고요. 60대도 368명입니다. 이 둘 합하면 거의 3분의 2입니다. 40대가 321명, 30대가 57명, 30대 미만이 19명입니다. 정당별로는요. 1669명의 253개의 선거구 후보들 중에서 새누리당이 798명, 더불어민주당이 374명, 국민의당이 287명, 정의당이 60명, 가자코리아 1명, 개혁국민신당 3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1명, 공화당 1명, 기독당 1명, 노동당 10명, 녹색당 5명, 민주당 11명. 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모든 당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죠. 민중연합당 13명, 복지국가당 1명, 진리대한당 2명, 통일한국당은 등록되어 있으나 아직 후보가 없고요. 한국국민당 2명, 한나라당 2명, 무소속 97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떠들고 많은 코너인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선거 아니면 말한 적이 없는 정당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운영이 전국 조직이 되고 있었고 다른 조직이 아니라 정당 조직이라고 이미 볼 수 있었던 이미 규모가 있는 정당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오늘의 나머지 시간일 겁니다. 오버뷰. 신생 및 군속 혹은 기원을 알기 어려운 정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거 내가 할 걸 재밌겠는데, 이거. 진짜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예, 어제 킥킥대면서. 가나다 순이에요, 지금. 의석이 없는 곳들은. 그래서 참 당 이름 잘 지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가자코리아. 정당 번호 무려 5번. 가자코리아라는 당입니다. 당이야? 매 눈으로 바라본 바. 이들은 신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한 번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 결의 자유평화통일당. 그것도 모르겠네요. 가자코리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됐고 풀네임은 그래서 가자코리아 결의 자유평화통일당입니다. 결의 자유면은 독립으로 난다는 뜻인가요? 어디 보시죠. 결의가 자유로 나니까? 네. 최소 2007년부터 선거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류승구 씨라는 분의 정당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가자코리아 렛츠코리아 10대 정책이라는 공약집을 보다가 이 렛츠코리아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코리아의 K가 소문자입니다. 공약집을 보다가 국가안보도청법 제정 국내외를 총망라한 도청기술 개발 온 세계의 총구를 서울로 향하게 할 가공할 공약부터 핵무기 수소폭탄 무력화 이런 오타 들어있는 공약 같은 것들을 읽다 말고 핵무기랑 수소폭탄을 무력화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수소폭탄을 무력화한다는 건지 그러면 누구랑 싸우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그 정신세계사라는 데서 네. 단이라는 소설책이 나왔는데 거기 이렇게 단전호흡하는 권태훈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예언에 의하면은 뭔지 알아요. 그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그 우라늄을 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곧 나온다. 네, 그 사람들이 아닌가 역시 싶네요. 그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뇌호흡이 짱이에요. 저 눈에 들어온 경제 공약이 있었어요. 원 아시아 원 히스토리 아시아 공통체 주창. 대동항공 영권이네. 야, 그러니까 이분이 최소한 친일 아니면 환인이시다. 개인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홈피 이름이 승승장구 류승구. 미래 문명을 준비한 대통령. 그 집안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저 한자 봤어요. 내 유자 아니야. 그래요? 내 거야, 내 거. 류면상 PD 유자예요. 네 거야. 버들류야? 이런. 나다. 거기에 덧붙여서 21세기 신치우 천황 태권브이 류승구 대통령. 류승구 씨의 캐릭터가 갑옷을 입고 있고 전쟁한다는 얘기네. 옆에 태권브이가 V자를 그리고 있어요. 국뽕의 엑기스를 다 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래 문명과 융합된 환인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간 가자코리아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제일 먼저라서 정당 번호 5번이고요. 그 다음 정당은 개혁국민신당. 유시민과 김원웅의 정당처럼 보이기도 하는 개혁적일 것 같은 이름의 개혁국민신당입니다. 관계가 있어요. 이미 지난 지선 때 소개해드린 바 있는 당시 이름 새정치국민의당. 예. 그 전 이름은 희망 붙이고 한나라당. 혹은 희망 느낌표 한나라당. 혹은 희망 느낌표 한 칸 떼고 한나라당. 즉 희망 한나라당이라는 당이 전신입니다. 근데 개혁국민정당이랑 관련이 있어요. 모두 같은 당입니다. 유시민 김원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 개혁국민신당의 대표 이용휘 씨는 2002년에 개혁국민정당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국민정당이 해산하고 여루당으로 합류를 했죠. 개혁국민정당에 이때 남습니다. 개혁국민정당의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나머지 개혁국민정당은 한 일이 없고 이용휘의 이름이 다시 나타난 것은 06년 4회 지방선거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당 AKA 한미준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고건 전 국무총리 대통령 만들기예요. 고건 씨는 이에 반발해서 한미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08년에는 자유선진당으로 들어가서 공천을 받아서 18대 총선에 등장해서 중랑을에서 3.7%를 득표했습니다. 2010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오빠인 박준홍이라는 사람과 함께 친박연합이라는 당을 만듭니다. 연대가 연합. 한 글자씩 계속 다릅니다. 풀네임은 친박정희 연합입니다.
10년도 5회 지선 때 박준홍계와 이용휘계 사이에 당내 갈등이 생깁니다. 유시민과 그러니까 박정희의 갈등. 이게 지금 시끄러드리지 마세요. 이거 필연적 갈등인데요? 이용휘계는 파워게임에서 밀린 걸로 보입니다. 탈당하고 신당 찬당을 했고 그 당의 이름이 영남신당입니다. 당시 여당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고칠 때를 틈타서 영남신당의 이름이 한나라당으로 변합니다. 아, 그분들이군요. 이 한나라당은 이후에 이태희라는 인물의 새 한나라당, 이용휘의 희망 한나라당으로 갈립니다. 되게 빠르게 복잡하죠. 후자는 이용휘당, 전자는 환파당입니다. 환파당 이름 좋네요. 그러니까 실제 성격이 환파당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알려드렸던 대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비슷한 이름의 새정치국민의당으로 개명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폭망한 뒤에 작년 겨울에 이름을 개혁국민신당, AKA 개혁신당으로 바꿉니다. 나중에 새누리당이 망하면 이제 새누리당 이렇게 바꾸겠네요. 신천지당. 그럴 수도 있겠고. 예. 역시 기억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좋은 번호를 받아서 6번입니다. 그 다음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본 PD의 사견에 의하면 이름 하나는 극도로 매력적인 당이에요. 이름 좋아요. 줄여서 고복연. 현재까지 서울시 광진갑에 단 한 명의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진보주의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당에 이름에 써있는 고용, 복지, 연금의 대상은 모두 은퇴자입니다. 노령 유권자인 걸로 보입니다. 경로당 같은. 예. 대표 주명룡 씨는 뉴욕 한인회 회장이었고 상당 기간 자신이 설립한 대한은퇴자협회의 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했습니다. 작년 3월 6일에 창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화당. 지난번 지방선거의 그 공화당입니다. 허경영의 경제공화당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나온 그냥 공화당의 이름을 달고 있는 공화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가 창당한 정당입니다. 지난번 주미대사 피습 때 부채춤으로 유명해진 분이죠? 네. 부채춤 시위 때 나와서 퍼포먼스? 버프를 줬죠. 예. 단식됐잖아요, 세월호 때. 14년 지선에 4명의 후보를 내서 그 중에 이중당적 보유로 인한 등록 무효를 포함해서 모두 낙선했고 2015년 상반기 재보궐 때 관악을의 후보를 냈는데 당시 후보 신종렬 씨가 71표를 받으면서 그 지역구 최고의 관심사였던 변희재 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득표를 기록합니다.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한 명의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 그게 공화당이 네. 이번에 허경영하고 합쳤다는 네. 데가 거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기사 안 떴잖아요. 아니요. 그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거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최종 연대가 안 됐다고 만들었는데. 근데 허경영이 안 나오고 그 허경영 부인 같은 누구 아줌마 한 명 있다. 허경영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한다고. 진짜요? 하여간 이 당 진짜 정보 진짜 안 나오네 내가. 근데 그리고 한 명밖에 안 나와 그 정도 당세에서. 문재인 자택에 찾아갔잖아요. 연대 제의하려고. 아 진짜. 그래서 문전박대다. 하여간 뭐 그 정도의 정보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야권 연대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독당.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기독교가 이념인 정당이 2개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네. 18, 19대 총선에 이어서 기독당이 창당된 것만 제가 아는 한 3번째입니다. 18대 때 2.59%를 얻어서 정당 득표, 하마터면 원내도 갈 뻔했습니다. 찍는 사람이 많구나. 19대 때는 1.2%에 그쳤습니다. 그쳤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무려 1.2%나 얻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기독 정신을 이념으로 내건 정당이 기독당, 진리대한당, 한국기독당, 기독자유당 이 정도 이렇게 당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중에 뭐가 이 기독당인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기독민주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풀네임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주당. 김민석. 그나마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불러주는 호칭은 원외민주당입니다. 교양 있어 보이죠? 로고는 네이비색 글씨로 민주당에 열린우리당을 떠오르게 하는 노란색 뒤집어진 아치. 약칭도 민주당인 관계로 이 정당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네이밍이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2014년에 기업가 강신성 씨라는 사람이 대표로 창당을 했고요. 민주정부 시절에 이름을 날리던 386의 간판 중 한 명이자 조류로 잘 알려진 김민석 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 현재 이 정당의 얼굴급 인사입니다. 16년 들어서 F1의 전사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창당하려던 신민당과 통합 작업을 시도했고 지금 완료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동당이나 녹색당보다도 많은 전국에 11명의 예비후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민중연합당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올해 2월 27일에 창당했고요. 민중정치연합이라고도 불리지만 현재는 민중연합당을 공식 당명으로 정한 듯 합니다. 창준위의 공동대표는 강승철 전 민노총 사무총장, 이광석 전 전농의장, 손솔 전 이대 총학생회장. 아시는 분은 아는 이름들이고요. 이광석 전 전농의장은 통진당 전북지사 후보였고 지난 주중에는 전 통진당의 광주지역 기초의원 8명이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이 보이고요. 이들이 주축인지 혹은 전체 구성이 어떤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에는 네. 슬로건을 한국 정치사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만든 최초의 정당. 그래서 이런, 뭐 흑수저당과 연합했다느니 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슬로건을 내세운 거 치고는 좀 후보들이 NL이다. 근데 좀 청년들이 오래된 청년들이다. 예. 연령대가 좀 그랬나 보죠? 네네네. 그런 건가요? 이렇게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상투를 틀지 않아요. 인생은 60부터예요. 탈모계 회원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탈갤러들이. 네네. 자,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원외 정당 중에 최다인 13명의 예비 후보가 나온 상태인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90개 이상 지역에서 후보를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 99%라고 쓰여져 있는 주황색 로고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당 올해 1월 24일에 창당했습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가 당대표인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표는 마포갑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 반대 선봉해선 의학자고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의료운동단체의 대표였고 19대 때는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는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 당시에 의료계에서 한 자리가 결국 났는데 차지한 사람은 19대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 6번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였습니다. 공천 탈락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공천 탈락 후에 정당 창당해서 대표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가뭄에 콩나듯 있죠. 현재까지 복지국가당의 후보는 이상희 교수 1명입니다. 그 다음은 진리대 한당입니다. 진리대 한당 주의 진리를 위해 함께 합시다. 기독교군요. 기독당에 이은 두 번째 기독인형 정당입니다. 시내에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종북 동성애 부정부패 19대 국회 척결. 봤다. 거기구나. 예. 정리하면 19대 국회가 그렇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19대 때 통진당의 색이었던 보라색을 차지했는데 아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색 보라색이라는데 그게 고증이 된 건가요? 그 성경에 나오는 와인이 레드인지 화이트인지? 그 포도주를 뭐 나눠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네. 근데 포도주 아닐까요? 화이트 와인이면 웃기잖아요. 네. 우리가 탁골공원 앞에서 가끔 보던 메가폰 잡고 종북척결 외치시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기총의 이영훈 회장더러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류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박원순 퇴진 등 주장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삼거리 1번 출구 300m 지진에서 빠땡 바게트 끼고 우회전해서 직진 250m 가서 서울 요양병원 맞은편 2층에 중앙당 사무실이 있답니다. 당원 모집 현수막 보고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홈페이지에 그게 제일 크게 써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가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통일한국당 붉은색 배경의 흰 글씨 국민의 희망 통일한국당 아래에는 종북척결 정치개혁 북핵대응 핵무장 이렇게 써있는 것까지 세트로 로고입니다. 핵무장이 많구나.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들 중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국회의원 후보가 없습니다. 광역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한 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및 소셜사이트가 전무하고요. 이 정당에 대해 직접 쓴 듯한 정보는 유일하게 수컷.com 게시판에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 건립. 광화문이 꽉 차겠죠. 무슨 데프콘 형네 집 피규어 나열해놓은 것처럼 돼 있겠죠. 핵확산 금지조약 즉각 탈퇴. 사드 즉각 배치. 국회 정원 100명 감축.
전교조 완전해산 등등등. NPT를 탈퇴하면 사드를 안 해줄 텐데 미국 애들이. 일단 참나. 사드를 우리한테 쏘겠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맞길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가 있으실 거예요. 자세히 우리가 못 알아봐서. 수컷닷컴 게시판에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스쿼트컵은 되게 유명한 데네요. 두 개의 정당이나. 아니 근데 공천 시청 왜 거기서 받아요? 몰라?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3월 18일까지니까 서두르세요. 그 스쿼트컵이 변희재 대표가 하는 건가요? 아 시간 얼마 없네. 나름의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저 갤러들이 개쭉 떠가지고. 비례대표도 받고 지역구도 받아요. 이력서 2통에 자기소개서는 A4 2장이 됩니다. 자유잉식이라고 써 있어요. 잉여놓고 자유롭게 쓰라는 것 같습니다. 통일한국당이었습니다.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 약칭 없고요. 작년에 창당했고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별거 없고 맨 위에 아웃룩 신규 계정 설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웃룩을 잘 못 쓰시는 분이라면 가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근간은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웃룩을 가르쳐주는 정당인 컴퓨터 무료 강좌 전국민.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에 엄청 실용적이네 거기. 순원이 주창한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역사 얘기입니다. 조소왕이 만들어놓은 삼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알아요. 예. 임정의 독립운동 기본 방안이었는데 이게 실현 목표랍니다. 그러니까 70년쯤 전에 있어야 할 당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백투더퓨처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의 정당을 만들려면 아웃룩이 필요하겠구나. 최고의 신기술이죠, 그때쯤이면. 그치. 그때는 무슨 신기술이 뭐야. 사람이 서신을 전달하던 시대인데. 실제로 1935년 상해 임정 밑에 김구가 만들었던 여당의 이름이 한국국민당이 있었습니다. 예. 81년에도 한국국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그때는 1차 쿠데타의 잔존 세력들이 만든 정당으로 사실상 전두환의 관제야당이었고 이만섭 씨가 네, 맞습니다. 총재였죠. 예. 임정까지 합해서 세 번째로 이 이름을 쓰는 정당이 등장한 겁니다.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웃룩을 쓰실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윈도우도 정품을 써야겠죠? 끝으로 벌써 끝이에요? 아쉽다. 끝으로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두둥. 실제로 같은 이름을 쓴 것만 보자면 97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민자당의 후신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제일 오래간 당입니다. 그렇죠. 그 정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나라당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인 www.한나라.kr에 가보시면 누구 허락을 받았는지 옛날에 그 한나라당의 로고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거대 야당 한나라당 로고 기억해 보시면 땡 그 이렇게 한다. 히읗자 옆에 뉴가 써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뉴 빠지고 똑같은 로고입니다. 그게 원래 박근혜가 비상대책위원회 하면서 탄핵 이후에 그렇죠. 뉴자가 붙은 거잖아요. 원래 뉴자 없다가. 좀 전에 개혁국민신당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이름이 있습니다. 새 한나라당의 이태희 총재.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환파당입니다. 대표 이태희 총재는 2012년 대선 당시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함을 살포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수예요. 이런 건 좀 봐주지. 그 탓인지 본인은 이번에 출마 못했고 안 했고 이번 총선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전국에 2명이 나와 있는데 제주시 을과 김포시 갑입니다. 제주시 을에 나온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에 한나라당으로 갔고요. 김포시 을에 나온 후보는 김두섭이라는 인물인데 1960년 제5대 총선부터 60년이요? 본인 얘기예요. 2012년 19대까지 당적을 13번 바꾸면서 14번 출마해서 92년 14대 때 딱 한 번 당선된 적이 있는 이번 총선 최고의 출마 중독자입니다. 그럼 몇 년째예요 도대체? 60년부터 2000 몇 년? 57년이요. 누군가는 57년 연세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요? 연세 뭐 한 108살. 그럼 거의 딱 선거 구호를 57년에 한을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한 번 당선됐으니까요. 그게 한 번이 당선이 됐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맛을 알았잖아요. 아니, 근데 6대? 5대부터 시작했다고요? 14대에 당선됐으면. 6대가 언제야, 근데? 재현 의회. 6대, 박정희 때지 뭐. 이런 분들은 웃으면 안 돼요. 그렇겠네요. 존경을 표해야 돼요. 네. 돈은 되게 많은가 봐요. 그 선거가 기본적으로 돈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다니면서 선거 출마 중독자들 보실 텐데 그거를 참치 돈 어디서 마련하는지 진짜 미스테리긴 해요. 하여간 여기까지 정당회사 역사가 길지 않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신생 정당 등에 대한 소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XSFM입니다. 자연주의 스튜디오로 13년간 엄마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튜디오 숲. 분당, 도곡, 역삼, 홍대, 중국 텐진점에서 만나보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집방송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첫날 오버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예고를 정의로운 국민의 유면상 PD가 해주고 오늘 마무리 짓죠. 네. 오버뷰 방송 일정.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가 준비한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은요. 3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전구 상황 방송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 강원도, 3월 16일 수요일 충청북도, 3월 17일 목요일 세종특별자치시, 3월 18일 금요일 대전광역시, 3월 21일 월요일 충청남도, 3월 22일 화요일 전라북도, 3월 23일 수요일 광주광역시, 3월 24일 목요일 전라남도, 3월 25일 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구시 군의장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데이터를 전해드리고 구시군의 장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그게 그 기초. 그러면 띄어쓰기 하세요. 미안해요. 네. 거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그럼. 구시군의 장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데이터를 전해드리고요. 네. 참, 읽는 것만도 힘든데. 물론 다시 한번 예고드립니다. 이거 하다 말고 저희가 사퇴 사망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방송이 중단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저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어요. 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그 다음 주부터 3월 28일 월요일 부산광역시, 3월 29일 화요일 경상남도, 3월 30일 수요일 울산광역시, 3월 31일 목요일 경상북도, 4월 1일 금요일 대구광역시, 4월 4일 월요일 인천광역시, 4월 5일 화요일 경기도, 4월 6일 수요일 서울특별시, 4월 7일 정당별 비례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버뷰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구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것들은 매번 그 지역 시간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
후보 및 예비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난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구시군의 장선거에 대한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 제보를 받습니다. 해시태그 IDWK 혹은 해시태그 그알신을 달아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 이번 총선에서 알게 되신 새로운 이야기 등을 우리 모두와 나눠주십시오. 페이스북의 게시물과 이메일 xsfm25@gmail.com도 열려 있습니다. 우라카이 했구나. 우라카이 했어. 지성 거 우라카이 했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보조 써있잖아. 실력 좀 늘었구나. 여기까지. 네. 그알신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버뷰, 거대 여당 환타와 정의로운 국민의 유면상 PD, 녹색 노동 및 기타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도 총선 지방선거라고 써쓰였듯이 강원도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XSFM입니다. 이런 거 해줘야지. XSFM입니다. I, D, W, K